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코인 전망, 코인 회사들의 지각 변동, 25%의 직원을 자르는 게 일반적일까? 회사의 전체 인원의 25%를 자른다라는 게 보통 상황은 아니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또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4분의 1을 한 방에 감축하기 쉽지 않다. 거의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물죠.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보통 회사에서 감축을 할 때 조직 변경을 통해서 직무를 재조정하면서 자른다. 그러니까 너 나가가 아니라 조직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일을 주거나 하면서 슬쩍 내보낸다라는 거죠. 로빈후드 거래소가 이번에 엄청난 감원을 하면서 CEO가 띄운 공지가 하나 있다. 얘네들은 내년에 어떤 상황이 올 거라 생각해서 벌써부터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을까? 이 4분의 1을 날려버린 회사는 로빈후드 거래소입니다. CEO의 공지사항이다. CEO와 코파운더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씁쓸한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볼만 하다. 직원 여러분 안녕? 물론 내용은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겠죠. 우리 로빈후드가 올 초에 인원을 9% 줄였거든.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직원을 내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새는 비용도 좀 잡고 타이트하게 비상경영으로 유지를 해볼 생각이었어. 그런데 기록적인 인플레가 오면서 코인 시장도 아주 박살이 나버렸네. 코인 자체도 많이 빠져나가 버렸고 남아있는 유저들도 트레이딩도 잘 안 해. 그러니까 물려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존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트레이딩을 더더욱 안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회사니까 고정비가 계속 나가잖아.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은 줄었는데 고정비는 꾸준히 나가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주식이랑 코인이 개떡상하는 바람에 가지아를 같이 외쳤잖아. 그래서 사실 나도 그때가 기회다 싶어서 적정 인원수보다 더 많이 뽑았어. 이건 좀 과했지. 그러니까 부푼 희망을 가지고 회사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많은 직원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이젠 잘라야 돼. 맞아. 내 책임이야. 미안하다. 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하게 뽑은 만큼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다 잘라버릴 거야. 강력하게 내보낼 거다라는 거죠. 23%. 놀랐지? 마케팅, 운영, 매니지먼트 쪽은 2023년에 쓸 일이 있겠어? 그냥 존버해야지. 그러니까 올해 내년은 마케팅이나 운영, 매니지먼트 이쪽은 큰 쓸모 없을 거니까 아마 이쪽에서 많이 잘릴 거고, 그리고 GM 체제로 바꾼다고 했잖아. GM이라는 건 제너럴 매니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직이 상하 관계가 있으면 불필요한 시스템도 많아지고 책임도 분산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하 수직 구조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구조로 개편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수평적으로 바꿀 거야. GM 시스템은 관련된 책임을 필요한 최소 인원에게 매칭시켜서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줄 거야. 효율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로빈후드 우리 직원들은 슬랙으로 결과를 받았을 거야. 네가 잘리는지 남아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살생부는 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슬랙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많이 쓰는 SNS입니다.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하죠. 걱정 마. 그래도 10월 1일까지는 월급이 계속 나올 거고 치과 치료를 포함한 의료보험 같은 것도 올해까지는 지원될 거야.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에 들어간 이유도 의료보험이 지원되기 때문인 것도 굉장히 큽니다. 안 그러면 엄청난 돈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치과 치료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올해까지는 지원이 될 거고 월급은 10월 1일까지 나갈 거야 라는 겁니다. 7년 동안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시장이 어디 한번 니들 죽어봐라 하고 괴롭히니까 뾰족한 방법이 있나. 우리가 적응해야지. 그러니까 존버 모드로 간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가치를 증명 못하면 다음은 네 차례야. 그러니까 또 무언의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살아남았다라고 해도 추가적으로 인원 감축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잘리는 사람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거래소도 사람을 줄이고 있지만 채굴자들도 다운사이징, 정확히는 채굴을 접고 있다. 채굴장을 운영하려면 일단 시설비가 들어가죠. 시설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전기,
플러스 뭐 인건비나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고, 여기서 코인 가격이 이 총 합보다 높을 때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지노선이 있겠죠.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채굴장들은 뭐 상황이 좋아질 거란 희망이 없을 경우 채굴을 접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이더리움의 포스와 관련해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채굴장들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채굴을 많이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더가 포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사 가기 전에 동네 마트에 남아있는 잔여 포인트를 다 쓰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이 말했다. 혹시 이사 가세요? 라고 하면서 물어본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을 거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지만 너처럼 눈치 빠른 꼬맹이는 질색이야. 비트코인 채굴장들이 최근 지갑 이동이 많아졌다. 비트코인 채굴 광부 하루 만에 3,957억 원 이동. 근데 그게 이동치고는 좀 과한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죠? 한 4천억 정도를 하루 만에 옮기고 하는 건 좀 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걸 가지고 해외에서는 해석을 좀 다르게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이동된 액수가 가진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라는 거죠. 이건 마이닝 자체를 접는 것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싹 다 털어버리고 이제 그만하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수익성이 올라올 때까지 잠깐 중지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새로운 채굴기로 세대 교체가 되면 돈 먹는 퇴물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시세가 다시 올라서 채굴을 하면 돈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채굴기가 나올 거예요. 그죠? 신형 채굴기가 나오게 되면 본인들이 사용하던 이 채굴기는 돈 먹는 퇴물, 그러니까 전기만 먹고 코인은 별로 안 나와서 돈이 안 되는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러프하게 봤을 때 28K 미만의 가격이 유지된 기간만큼 웬만한 중소형 채굴장들은 그냥 문에 차압딱지 붙는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지금도 28K가 안 되죠. 지금은 한 23K 정도 되기 때문에 작은 소형 채굴장들은 지금 다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를 쓰는 만큼 채굴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즉 지금 거래소도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지만 채굴장도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일 수 있다. 존버가 가능한 채굴장들, 그러니까 상승장에 고점에서 비트를 많이 정리한 채굴장들은 돈이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야 하면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채굴기를 돌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그때 팔지 않고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존버를 한 쪽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나가야 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지금 채굴해가지고는 이 나가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채굴장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애들은 당연히 문을 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래소, 채굴장 이야기했고 이제 투자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 이야기도 한번 해보자. 미국 통계조사 시빅 사이언스에서 조사한 게 있다. 이 통계를 보면 몇 가지 나오는 게 하나 있다.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은 19%가 손절을 하지 않았고 일부 손절 자체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다는 점. 그러니까 1년에 1억 3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손절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손절을 하더라도 전부 손절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부 아주 작은 금액만 손절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고소득층은 저점 매수로 이 기회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내려오면 더 사지 뭐 라고 하면서 내려와서 물 타가지고 평단 맞추고 오르면 수익 내거나 아니면 탈출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이클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10년 주기로 늘 반복되어 왔다. 여담이지만 나도 예전 충정로에 있으면서 그 주변 아파트 미분양 나서 주변에서 사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나는 돈이 없었다. 그때는 뭐 사회초년생이라 그러셨을 수도 있을 거고 상황이 지금과는 달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집은 잘 샀는데 그냥 언론사 명함이 필요해서 취미로 회사 다니는 제규어 타고 출퇴근하는 지인은 그걸 샀다. 그 형은 뭐 사놓으면 오르겠지 싶어서 신경 안 쓰고 부루마블 하듯이 열몇 채를 샀는데 역시 돈은 여유가 있어야 벌린다는 게 맞는 것 같긴 하다. 여유와 플러스 타이밍이죠. 이 타이밍이 맞아주면 진짜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 타이밍은 돈이 있어야 또 잡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결국 돈이 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도 마음만큼은 부자라는 페이스로 리서치와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제가 아는 경기도 웨일님은 뭐 이제는 뭐 이런 분들 전혀 부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게 승리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가격이 내리면 추매 타이밍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돈이 최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채굴장들도 지금 28K 이하에서는 손실이 나서 채굴을 포기하고 있는 채굴장들이 많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채굴이 될 때마다 바로바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만들었던 쪽은 지금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거고, 계속해서 가지화를 외치면서 최소 단위로 또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 사람도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쪽에서는 뭐 완전히 박살이 났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로빈후드 거래소는 최근 25%에 가까운 4분의 1의 인력 감축을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운영진이 전체 직원들한테 이런 메일을 보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또 시장이 좋아지고 가제화를 외치는 상황이 오면 추가적인 채용이 있겠죠. 어쨌든 상황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과거에 늘 그랬어요. 이럴 때가 기회였고, 기회를 잘 잡고 또는 시간으로 잘 참으면 또 달콤한 열매가 열릴 때가 왔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코인 시장의 상황이나 시황,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웨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